네, 네 번째 함수의 극한의 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미정계수의 결정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미정계수의 결정.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 미정계수 뜻이 뭔가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가 미정계수죠.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x 플러스 a-b는 4분의 1이다. 이번에는 극한값을 줘버리죠. 앞에서는 모두 극한값을 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극한값을 줘버립니다. 이 줘버린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 a,b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배울 내용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요. 자, 우리가 극한값을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함수에 대해서는 그 극한값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hx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의 함수 fx나 gx의 도움을 받아서 이 hx의 극한값을 이제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미정계수 결정을 먼저 봅시다. 자, 미정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론을 조금 배워야 되는데요. 네, 잘 들어보시고 한번 다시 되새김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fx와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런 극한값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l로 수렴한답니다. 자, l은 뭐 실수겠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자, gx분의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l로 수렴한답니다. 자, l은 실수라고 적는 것보다는 수렴이라고 적는 게 낫겠죠? 수렴한다고 할 때 첫 번째 gx가 0이라면 if gx가 0이라면 이때 fx는 0이어야 됩니다. 아니 왜요? 네, 조금 이따 설명해 볼 거예요. 두 번째 if 전에 l이 0이 아니고 if 할까요? if l이 0이 아니고 fx가 0이라면 이때 gx는 뭐다?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봅시다. 첫 번째 걸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 설명입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있어요. 자, 이게 l로 수렴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gx가 0으로 간답니다. gx가 0으로 간대요. 자, 그러면 fx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요? fx가 만약에 fx가 어떤 fx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 gx의 극한값이 0으로 가고 있는데 fx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간대요. 여기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면 이런 꼴 아니겠습니까? 0분의 무한대 꼴이죠. 그러면 분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분자가 점점 커지면 전체적인 숫자는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요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자, gx가 0으로 간다면 fx가 무한대라면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말이 복잡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gx분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로 고정입니다. 수렴하는 거예요. 그때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무한대로 간다면 형태는 무한대 분의 0분의 무한대가 되어서 자 무한대로 날아가서 L로 수렴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x가 a로 갈 때 fx가 특정한 값으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분모는 0으로 가고 있고 분자는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으니까 형태가 0분의 k가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이 0은 굉장히 작아지는 숫자니까 상대적으로 k는 굉장히 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자 0분의 k도 역시 무한대로 가버리죠. 자 그러면 L로 수렴한다는 이제 이 말과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fx의 극한값이 무한대가 될 수도 없고 fx 극한값이 k가 될 수도 특정한 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 분모도 0으로 가고 있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0분의 0꼴은 부정형 아닙니까? 정해지지 않은 꼴이죠. 그래서 이 0이 자, 누가 빨리 0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수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0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봅시다. 특정한 수 L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fx의 극한이 자, 무한대 발산을 하거나 아니면 fx의 극한이 k로 수렴할 경우에는 그 gx분의 fx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가버려서 여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gx가 0으로 갈 때 fx마저 0으로 가게 된다면 0분의 0꼴의 부정형이 되고 부정형에서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값으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어서 특정한 값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gx분의 fx의 극한값이 L로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고 이제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gx분의 fx의 자,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로 수렴할 때에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면 그때 분자의 극한값도 어떻다? 분자의 극한값도 0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L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고 자, fx는 0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이 형태를 먼저 가져옵시다. 리미트 자, x가 a로 갈 때 gx분의 자, fx입니다. 이 값이 자, L로 수렴하는데 L은 0이 아니랍니다. 자, 그리고 fx는 뭘로 갑니까? fx가 0으로 간답니다. 먼저 요것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L이 만약에 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L이 만약에 0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분자의 극한값은 지금 0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gx를 잠깐 들여다보면 gx의 극한값이 0으로 가게 되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0으로 되죠. 그러면 아주 큰 수분의 자 0이니까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자 무한대가 gx는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가 자, a로 갈 때 gx가 특정한 값으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특정한 값으로 가게 되고 분자는 자 0으로 가게 됩니다. k분의 0이 되죠. 그러면 자 이것의 극한값은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gx가 L이 0일 때 L이 0이고 fx가 0으로 간다고 하면 자 gx 역시 gx가 k여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x가 a로 갈 때 gx가 어떤 0으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 0분의 0꼴 아닙니까? 그죠? 부정형에서는 자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 있고 그 값이 0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자 이것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수렴값이 0이라고 하면 0이라고 할 때 fx가 자 0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gx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 조건도 주지 못해요. gx의 극한이 무한대여도 좋고 k여도 특정 값으로 가도 좋고 0으로 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l이 0이고 fx가 0으로 간다고 하면 gx에 대한 제한 조건을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l이라는 값을 0이 아니라고 놓는 겁니다. 이 l이라는 값을 0이 아니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한 조건을 못 주는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l은 이제 0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fx는 0으로 간답니다. 자, 이때 gx의 극한값이 얼마여야 이 두 조건을 수렴하면서 0이 아니고 fx가 0으로 간다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무한대라고 가정해 봅시다. 무한대가 들어가면 무한대분의 0이 되고 그 값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k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특정한 수 k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k로 가요. 여기 0으로 가겠죠? 자, k분의 0이면 네, 극한값이 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gx의 극한값이 k일 때는 자, k분의 0이 되어서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으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0분의 0꼴의 형태가 될 텐데요. 부정형 아닙니까? 부정형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값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겠죠. 특정한 값이 될 수도 있으니까 특정 값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 l이 0이 아니면서 분자가 0으로 간다고 하면 분모도 할 수 없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l이 0이 아니면서 fx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면 그때의 분모 gx의 극한값도 0으로 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네, 두 번째. 네, 봅시다. 두 번째는 위에 거랑 조건이 조금 다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fx와 gx가 있습니다. 이 fx와 gx는 다 항함수여야 됩니다. 다항함수라는 것은 x세제곱, x제곱, 뭐 2x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제 함수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x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루트 x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유리함수고 이건 무리함수죠. 이런 거 없이 이런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뭐 3차 함수 등등 그런 형태여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런 다항함수여야 하고요. 자, 그때 극한을 이번에는 무한대로 갈 겁니다. x가 무한대로 갈 건데요. gx분의 자 fx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극한값을 l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l은 0이 아닙니다. 여기도 0이 아니에요. 자, l은 0이 아닙니다. 이때 이런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 이 fx의 차수와 이 gx의 차수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이런 걸 좀 다룬 적이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습니까?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제곱 빼기 2분의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라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것의 극한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나요? 감각적으로 구할 때는 자, 최고창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이 차수가 같으면 여기 있는 개수만 따오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네, 3분의 2다 라고 했었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여기는 특정한 값으로 수렴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럴 때 이 fx와 gx의 차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이제 크면 여기가 차수가 크고 여기 차수가 작은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플러스 3 여기는 x 플러스 2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2차고 분모의 차수가 1차니까 무한대를 자 넣어보면 분모가 훨씬 크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얘는 무한대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고 가정해보면 어떻습니까? 2x 제곱 더하기 3분의 x 플러스 2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분모가 훨씬 더 빨리 커질 거니까 0으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될 때, 자, 보시면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로 가고요.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0이 아닌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려면 이 차수가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fx와 gx가 다항함수일 때, 자, 이 gx분의 fx가 l로 수렴한다고 하면, 자, fx의 차수와 gx의 차수가 같다라고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때 이 L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네, 이 최고차항의 개수로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3분의 2처럼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L은 뭐다? 자, fx의 말이 어렵죠. fx의 gx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아니고 개수죠. 개수분의 fx의 최고차항의 개수. 자, 요게 수렴하는 값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요렇게 이제 된 걸 이제 미정 개수를 이제 구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를 봐야 되겠죠?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예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항상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극한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hx의 자 x는 a에서의 극한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변 함수 fx와 자 gx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구하는 이런 경우죠. 자, 책 내용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조건을 따져봅시다. 첫 번째, 두 함수가 있어요. fx, gx가 있는데 자, 이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이고 그리고 g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m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가정을 합시다. 이때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x는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운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면 반대로 g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때의 이제 극한값은 fx의 극한값은 gx의 극한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fx가 이런 함수예요. 여기가 y는 fx라는 함수고요. 자, gx라는 함수는 자 이런 함수입니다. 자, 이런 함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y는 gx라는 함수예요. 자, 이때 자 여기를 자 x는 a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fx의 극한값은 이렇게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거든요. 연속되어 있는 함수인데 이때 fx의 극한값은 이렇게 접근할 거니까 자 여기 있는 y 값이 되겠죠. 그게 뭐다? l인 겁니다. 자, gx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접근할 거니까 gx 접근값은 여기겠죠. 여기가 m인 거죠. 따라서 이 gx의 극한값 m은 이 fx의 극한값 l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그래서 요 a 부분에서 자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때의 극한값은 당연히 gx의 극한값이 fx의 극한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게 이 말인 겁니다. 그래프로 얘기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 좀 어려운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hx라는 함수가 추가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hx라는 함수가 추가로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 fx의 극한값은 자, 이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hx는 fx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gx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fx의 극한값이 l이고 gx 극한값이 m인데 앞에서 언급했었죠, 그죠? 이 둘이 같다면 이 hx는 어떤 극한값을 가져야 될까요? 네, 이 hx는 fx보다 위에 있고 자, gx보다는 아래에 있는데 자,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같답니다. 그러면 얘도 도리 없이 그 극한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을 예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x는 a 부분에서 이런 관계가 있고 이때 fx의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같다면 자, 리미트 x는 a로 갈 때 hx의 극한값은 이걸 l이라고 적어두면 얘는 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볼까요? 자, 이렇게 자, y는 fx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자, 이렇게 y는 gx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hx는 요 사이에 있는 함수인데요.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뭐다? y는 hx 그리고 여기에서의 x값이 x는 a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fx의 x는 a에서 극한값은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자, 이 값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죠? 자, 이 값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 값을 l이라고 잠깐 두어봅시다. l이라고 두면 gx 역시 이렇게 따라 움직이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똑같은 l을 갖게 되겠죠. 자, 아래에 있는 함수도 l로 이제 수렴하고 있고 이제 위에 있는 함수도 l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런데 끼어 있는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의 극한값을 직접적으로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함수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확실하고 이 함수보다는 위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중간에 끼어 있는 함수 역시 자,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h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직접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면 자, 그보다 아래에 있는 함수와 그보다 위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 걔가 일치한다면 이 hx의 극한값도 그 l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네, 13번 위정계수의 결정을 한번 봅시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네, 앞에 거 내용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자, fx와 gx가 함수입니다. 그죠? 함수고요. 이때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이제 분수 형태의 함수가 l로 수렴한다고 가정해요. 자, 이때 gx가 0이라면 fx가 어떻게 됩니까? 자, fx일까요? gx의 극한값이
0이라면 그때 fx의 극한값도 0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볼 거예요. 자, 여기 조건을 봅시다. 4분의 1로 수렴하고 있죠. 그리고 분모의 극한을 취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만족하죠. 그러면 분자도 어떻다? 0으로 가야 된다. 0 말고 다른 수로 가게 되면 무한대나 뭐 특정한 수로 가게 되면 이렇게 4분의 1로 수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렴을 하려면 0분의 0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x에 1을 대입했을 때 분자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a 플러스 1 빼기 b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b에 관해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 식을 다시 여기에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a 플러스 x 빼기 루트 a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되겠죠. 이것의 극한값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입하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죠. 그죠? 이를 대입하면 똑같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0이 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분자를 유리화할 겁니다. 얘를 지우고요. 분자에다가 똑같은 거를 곱합니다. 한 번 더 쓸까요, 그냥? 자, 이렇게 됩니다. 곱했죠? 자,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자, 네. 점점 미쳐가고 있는 중이죠. 자, 더하기를 곱해야 되겠죠. 자, 합차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a 플러스 x 빼기 a 플러스 1이 되고 있죠. 자, a끼리 지워지고 남은 식은 x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렸을까요? 자, 이런 식이 될 텐데, 자, x-1끼리는 약분이 가능하죠. 자, 약분하면 이것만 남죠. 그죠? 이때, 자, 1을 대입한답니다. 대입하면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의 극한값이 얼마였죠? 4분의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는 뜻일 텐데 2로 나누게 되면 루트 a 플러스 1은 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죠?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a 값이 어떻게 됩니까? 네, a가 3이면 되겠죠. 그죠? a가 3이고요. 자, 1번식에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3을 대입하게 되면 b가 얼마가 됩니까? b는 2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를 모두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자, fx와 gx가 함수이고, 자, gx분의 fx라는 이 식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이라고 할 때, 분모의 극한값이 0이라면 분자의 극한값도 0이다 라는 이론을 통해서 여기가 4분의 1로 수렴하고 있고 분모의 극한값은 0이고 따라서 분자의 극한값도 0이어야 된다. 따라서 자,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b는 루트 a 플러스 1이고 이것을 자, 주어진 식에 다시 대입한 후에 0이 되는 요소를 제거를 합니다. 그죠? 0이 되는 요소 제거. 자,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자, 유리화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했습니다. 남은 식이 이건데 이것이 4분의 1이어야 되니까 자, 루트 a 플러스 1은 2가 되고 a는 3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여기 대입하게 되면 b가 자,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2번을 봅시다. 2번은 이제 그 옆에 있는 내용이었죠. 자, fx와 gx가 함수입니다.
함수고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자 fx가 뭐다? 네, l로 수렴한답니다. 근데 l은 0이 아니래요. 자, 이때 fx가 0이라면 fx의 극한값이 0이라면 gx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뭐냐? 네, 0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 앞에서 배웠죠, 그죠? 자, 볼까요? 자, 어떤 이제 그 다항식분의 다항식, 자, 함수분의 함수죠. 함수분의 함수가 있는데, 자, 그것의 극한값이 자 3분의 1로 수렴을 한대요. 3분의 1로 수렴하니까 0은 아니겠죠, 그죠? 자, 이걸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답니다. 그죠? 가죠? 그러면 분모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모의 극한값, 자,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여기 2가 되고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그게 얼마다? 0이다.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자 0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1번식에서 b에 관해서 정리할 거예요.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다시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자는 x-2고요. 분모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a 빼기 4는 자 3분의 1이 되죠. 이때 x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고 자, 요 둘을 a로 묶어내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자, x-2, x 플러스 2와 a, x-2로 인수분해 되는데 x-2로 묶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묶어내면 x 플러스 2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분모에 있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옮겨놓고요. x-2를 쓰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때 x-2는 서로 약분을 할 거니까 없어질 거고요. 0이 되는 요소를 제거했죠.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식에 2를 대입할 겁니다. 대입하면 2 플러스 2 플러스 a 분의 1이지 않습니까? 네, 식이 4 플러스 a 분의 1이 되고 이 값이 3분의 1이네요. a가 얼마입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자, 이 값을 여기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2 빼기 4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와 b 값을 모두 다 구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자 함수분의 자 함수 형태인데 자 그 값이 그것의 x는 2에서 극한값이 3분의 1로 수렴한답니다. 3분의 1은 0이 아니니까 이걸 만족하고 있고요. 자, 분자가 0으로 간다네요, 그죠?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0분의 0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보내버리면 자 이런 식이 나오고요. b에 관해 정리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됩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요소를 제거를 해요. 인수분해해서 0이 되는 요소를 보이게 만들어주고 분모 분자에서 제거를 해줍니다. 남아있는 게 이것분의 1만 남게 되고 자, 극한을 취했을 때 만들어진 식은 이거고 그 값이 3분의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자, 이 값을 여기 대입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복잡하죠. 이거는 반드시 중간고사에 나오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14번 다항함수의 결정. 다항함수 f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fx는 1이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는 1을 만족할 때 f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식을 봅시다. 첫 번째 식은 극한이 자 무한대로 가고 있군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자 1로 수렴한답니다. 그러면 fx가 특정한 수거나 특정한 수면 무한대분의 k여서 안 되겠죠. 혹은 0으로 가거나 무한대분의 0은 1로 수렴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fx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아있습니까? 무한대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특정한 수도 안 되고 네, 0도 안 되니 자, 무한대로 가는 수밖에 없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되죠. 이때 1로 수렴하려면 다항함수가
이제 1로 수렴하려면 다항 함수로서는 차수를 맞춰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fx는 이제 2차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수렴값으로부터 fx의 2차항의 개수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어야지 요 앞에 2를 따와서 1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fx의 자 2차항은 fx의 2차항의 개수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단 우리가 찾아낸 방식으로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 이건데요. 자 여기는 특정한 수로 수렴하고 있죠. 그리고 분모에 대입을 해보면 4 빼기 2 빼기 2니까 0으로 가고 있네요. 어라 극한값은 수렴하고 있고 분모가 0입니다. 그러면 분자도 0이어야지 특정한 값으로 수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자, 이 fx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이 fx에서는 x-2가 들어있어야지 대입했을 때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fx 안에는 x-2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조금 fx의 모양을 수정할 겁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2고 x-2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만 자, 요게 더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자, fx를 여기에 대입해서 0이 되는 요소를 제거해 줄 겁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분자를 그대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 값이 얼마다? 1이다. 0이 되는 요소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 x 자리에 2를 대입해줘요. 대입해주면 어떤 식이 됩니까? 3분의 2 곱하기 2 플러스 k가 얼마다? 1이다 가 되겠죠. 그죠? 자, k 값을 구하면 어떻습니까? 자, 3을 양쪽에 곱하고 자, 3을 양쪽에 곱해볼까요? 네. 그러면 전개하면서 곱하면 얘가 3이죠. 그러면 k가 얼마입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그죠? 자, fx를 모두 알았습니다. 요 값을 여기 대입하면 fx를 모두 안 셈이죠. 그래서 fx는 뭐가 된다? fx는 2 괄호 x-2 괄호 x-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뭘 구하라나? 자, f0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자, 계산하면 2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f0의 값이 2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필수 예제 15번을 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한답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함수 fx의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fx라는 함수는 이런 함수보다는 위에 있고요. 자, 이런 함수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를 걸어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걸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의 제 차수가 분모와 분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극한값은 이 최고창의 개수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로 가고 있네요. 그죠? 여기에도 극한값을 걸어봅시다. 무한대로 걸어봅시다. 그러면 차수가 같고요.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고 그때의 개수가 자, 분모는 3이고 분자는 1이니까 3분의 1로 수렴하겠죠. 여기도 3분의 1로 수렴하고 있고 여기도 3분의 1로 수렴하고 있으면 중간에 끼어있는 fx의 x는 무한대로의 수렴값도 얼마겠습니까? 3분의 1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자 fx의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관계가 있답니다. 3x 플러스 1보다는 크고요. 즉 y는 3x 플러스 1보다 위에 있고 자 y는 3x 플러스 4보다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직선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것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3x 플러스 4입니다. fx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곱보다 클 것이고 이거 제곱보다 크겠죠. 그죠?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자, 그럴 때
살짝 공간을 띄울까요? 잠깐만. 세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나눠도 0이 아닌 수로, 0이 아닌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 방향은 일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조금 더 띄울까요? 자, 띄웠을 때 각각에 대해서 극한을 걸어볼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가봅시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은 2차이고 개수가 1이죠. 분자의 최고차항은 3x를 제곱한 셈이니까 9x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차수가 같을 때에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은 개수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극한값은 9로 가죠. 이 식도 볼까요? 자, 이 식은 자 분모의 차수는 2차, 개수가 1이죠. 분자의 차수는 역시 2차, 그리고 개수가 9가 되죠. 그죠? 차수가 같고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고 개수가 1이고 9라면 1분의 9로 수렴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9로 수렴하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식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9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식의 극한값은 9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9 이해되시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이런 도식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있는 식은 이 식이고요. 이 식이고요. 자, 위에 있는 식은 이거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식은 이제 이 식은 이 라인 따라서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자, 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값이 9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6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a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할 때 자, 리미트 a는 무한대로 갈 때 s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sa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sa를 자, 구해야 됩니다. 자, 이 정사각형 넓이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a에 관한 문자로. 자, 먼저 이 식에서 정사각형 넓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 점을 a라고 잠깐 두어보면 a, b, c, d라고 잠깐 두어보면 자, a의 x좌표를 t라고 놓아봅시다. 자, 그러면 b의 x좌표는 -t가 되겠죠. 그죠? b 씁시다. 자, 그리고 a의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점 a는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t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at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b점의 y좌표 역시 같은 거니까 -a t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점의 좌표는 t, 0이고 c점의 좌표는 -t, 0이 되겠죠. 자,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인데 자, x축과 x축에 한 변을 두고 있으니까 다 90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변의 길이가 같다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AB와 AD가 같다 라고 할 수 있는데 AB의 길이는 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니까 2t가 될 거고요. AD의 거리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니까 -at 제곱 더하기 a가 되겠죠. -a t 제곱 더하기 a가 됩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at 제곱 더하기 2t 빼기 a는 0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2차 방정식 아닙니까? t에 관한 2차 방정식 아닙니까? t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식이 복잡하니까 이제 근의 공식을 쓸 텐데 여기가 2니까 간략형을 쓰면 되겠죠. 간략형 공식 기억납니까? 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불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이런 형태였죠, 그죠? 자, 여기 그대로 써봅시다. t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1 빼기 ac 하면 더하기 a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네, 이건 지우고요. 자, 이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t는 지금 양수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선택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이라서 음수가 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t는 얼마다?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 정사각형 넓이를 SA라고 했으니까 SA는 AB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SA를 쓰게 되면 한 변의 길이 2t의 제곱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t 제곱이 되는데 4 곱하기 a 제곱분의 네, 1 마이너스 2 루트 1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요 식을 제곱한 겁니다.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아닙니까? 그죠? 앞에 것을 제곱해서 1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는 둘이 곱해서 2배입니다.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이 되는데 그것을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1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을 제곱하면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식을 정리하면 자, 리미트를 넣어서 정리해 줍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가 무한대로 갈 때 SA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4는 앞으로 보내버립시다. 보내버리고 이쪽은 A 제곱분의 A 제곱 플러스 2 빼기 2 루트 1 플러스 A 제곱으로 대림차순으로 비슷하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 자, A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 무한대로 가고 있죠. 여기도 무한대로 가고 있죠. 네. 자, 이럴 때는 자, 다항식은 아니지만 최고차항으로 나누시면 잘 보입니다. 4 곱하기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 제곱으로 나눠봅시다. 1이 되고요. 여기 1이 되고요. A 제곱분의 2가 되고요. 빼기 2가 있는데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을 자 a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a 4제곱분의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이 되어서 자 a 4제곱분의 1 더하기 a 제곱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a 4제곱분의 1 더하기 a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극한을 취해볼까요? a가 무한대로 간답니다. 그러면 이쪽은 0으로 갈 거고 이쪽도 0으로 갈 거고 이쪽도 0으로 가겠죠. 그죠? 다 없어지네요. 그러면 이 1만 남고 여기 1만 남죠. 이렇게 보면 1인데 앞에 4가 있으니까 4를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네, 4가 되죠, 그죠? 4. 이게 뭐다? 이게 SA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학기 내용에 비해서 많이 복잡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 동네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